저희들은 배를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한 달 만에 일자리를 찾으러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배를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2주 만에 일자리를 찾아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저희들은 더 대단해요. 텍사스에서 바보를 찾아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 대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기 힘든 미모를 세계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장 캠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캠핑카를 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올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 같은 초보아저씨 유튜버는 힘이 불끈 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면 여행의 계절이 시작되겠죠. 일본을 여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자님인 양윤수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카운티 미니버스로 일본 장기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여행 시 준비해야 할 일과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윤님께서도 이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코로나가 조용해지면 부간 페리, 펜스타 타고 차 몰고 차박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날로거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봉고 기반 캠핑카 출고 기다리는 중인데 일본은 그 언젠가 꼭 가고 싶은 곳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문상우님께서 부산항에서 캠핑카 가지고 일본 전역 구경할까 합니다.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캠핑카로 일본 여행에 대해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모든 분들을 소개할 수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캠핑카로 일본 여행을 하시고 싶은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캠핑카로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오늘은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계획. 일단 일본이 생각보다 거리상 길다는 점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겠지만 짧은 일정에 큐슈에서 북해도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블로거는 일본 일주를 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 블로그이지만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웹 번역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전체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이 약 1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일본은 37만 8천 평방미터로 3.7배 정도 됩니다. 더구나 일본은 길쭉한 국도로 큐슈 맨 아래쪽 카고시마부터 북해도 제일 북쪽 와카나이까지 니가타를 통과해서 이용하면 2600km이고 아래쪽 동경을 통과하는 거리로 가게 되면 2800km 정도 됩니다. 쉬지 않고 정체가 하나도 없을 때 3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걸리겠죠. 1년 정도를 여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최대 3개월인 비자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야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큐슈와 서일본을 중심으로 큐슈,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사카, 교토, 나고야, 좀 더 나가서 동경이나 카나가와, 치바 정도를 돌아보시거나 동일본 중심으로 나가노, 시즈오카, 동경, 카나가와, 치바, 토치기, 니가타, 아키타, 센다이, 아오모리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북쪽으로 해서 군마, 토치기, 야마가타, 아오모리를 걸쳐서 북해도 여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두 번째, 고속도로 비용. 한국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아니, 엄청 비쌉니다. 고속도로 요금을 검색하는 사이트를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곳에서 북해도에 배를 타기 위해 아오모리까지 약 800km를 이동하면 기본 가격은 14만원 정도이고 주말에 할인이 되면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이 주말 할인도 ETC가 없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도는 무료이지만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저는 국도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고속도로는 시간이 없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좋습니다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그 지역에 관광을 하고 온천을 즐기면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이 정말로 잘해놓은 국책사업 중 하나가 미치노 예끼입니다.
대부분이 24시간 개방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고 화장실도 무료로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베노믹스, 아베노 마스크. 하지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유일한 일본의 정책입니다. 미치노에키. 정말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3번 주차장.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양윤수님의 카운티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 편의점 등은 비교적 넓은 편이거든요. 트럭도 정차하기 때문에 카운티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심, 즉 오사카, 교토, 동경 등등의 시내에서 주차가 그리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불법 주차는 벌금이 아주 세기 때문에 절대로 잠시라도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무료 주차는 거의 없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검색하는 사이트를 또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네 번째, 식료품과 음료. 지방의 슈퍼에서 조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2인 가족이 일주일 먹거리를 근처의 슈퍼에서 구입하게 되면 약 10에서 1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좀 많이 먹습니다. 저는 한국의 먹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슈퍼에도 신선한 야채, 육류, 해산물, 그리고 냉동식품도 풍부합니다. 간편하게 식사하신다면 아침에는 빵 등으로 식사를 하시고 점심은 그 지역의 맛집을 탐방하시고 저녁은 간단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에 오셨는데 맛난 것도 많이 드셔야죠. 참 일본의 슈퍼에도 김치를 팔기는 하는데 맛이 다릅니다. 일본 것은 기무치니까요. 최근에는 그래도 먹을 만한 김치도 있고 고추장을 파는 슈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저렴하니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와인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니온슈, 정종이죠. 종류가 아주 많으며 지역마다 맛이 다릅니다. 정종을 좋아하시면 지역의 지자케를 꼭 맛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맥주는 특히 맛이 좋습니다. 단 편의점에서 구입하시면 슈퍼보다 30% 정도 비쌉니다. 꼭 그 지역의 슈퍼에서 장을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기름. 경유나 휘발유는 어느 곳에든지 넣을 수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따라 경유의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고속도로 입구 근처의 주차장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경유를 넣으시면서 부탁하면 청수를 보충하실 수 있고 오수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넣으시면서 부탁하면 대부분이 허락을 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또한 간단한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보충한 청수는 음료수로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물물이나 공업용수일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원의 수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눈치껏이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 음료수는 슈퍼에서 2리터용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비교적 저렴하죠. 2리터짜리 6병에 약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한국에 코스트코 카드가 있으면 일본의 코스트코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물은 아주 저렴하지요. 여섯 번째, 차박지. 일본을 여행하면서 차박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일 무난한 곳이 미치노에키입니다. 미치노에키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1193곳이 있다고 합니다. 미치노에키를 찾는 어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웹사이트도 볼 수 있고 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박지 다음으로 이용하기 좋은 곳은 RV팍입니다. 유료이지만 마음 편안하게 정박할 수 있고 전기와 수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샤워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참 일본의 전기는 100V입니다. 한국의 220V는 충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합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태양은 한국과 같습니다. 태양광은 충분히 충전할 수 있어요. 캠핑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오토 캠핑장의 경우 전원이 준비된 곳도 있고 샤워도 가능한 곳도 많고 쓰레기를 처분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캠핑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 경치가 좋은 데는 좀 비쌉니다. 노지 차박의 경우는 가능한 곳도 있으나 한국과는 실정이 조금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방파제 등에서 차박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참 낚시를 좋아하시면 일본에는 낚시할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낚시하는 곳은 허락 없이 낚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쇼지코와 치바에서 한두 번 노지 차박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노지 차박이나 미치노유에키에서 기본적으로 밖에다가 테이블과 의자를 놓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눈치껏이요. 물론 불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불을 피워서 불멍을 하거나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는 오토 캠핑장을 가셔야 합니다. 쓰레기. 캠핑 여행을 하다 보면 꼭 쓰레기는 발생합니다. 특히 음식 쓰레기 등은 오래 놓아둘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일본에서 아무 곳에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집에 와서 버리는 편입니다. 여행 오시는 분은 쉽지 않겠지요. 하나 팁을 드리면 일단 쓰레기는 최대한 분리하셔야 됩니다. 캔, 유리병, 플라스틱병 등등 자원 쓰레기를 비닐, 플라스틱, 그리고 음식 쓰레기를 따로 모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쓰레기를 제일 처리하기 쉬운 곳은 고속도로의 휴게소입니다. 이곳에 가면 분리된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모아뒀던 것을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유소입니다. 이곳에서도 주유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오케이 라고 하는데 꼭 분리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버릴 수가 있는데 편의점 밖에 쓰레기통이 있지 않고 대부분 안쪽에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분리해서 눈치껏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눈치껏. 저 같은 경우 조그만 쓰레기 봉지를 들고 가서 버리고 캔커피 하나 정도 사가지고 나옵니다. 화장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캔커피 하나 정도 사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눈치껏 그냥 나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치노에키는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매너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쓰레기통을 폐쇄했습니다. 그 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차량이 고장을 생각하시고 잘 정비해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차량을 팔지 않기 때문에 한국 차량을 수리할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없겠지요. 또한 운전은 반대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보도 쪽이라 내릴 때 큰 문제가 없으나 조수석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길 쪽에 정차하시고 캠핑카 도어 쪽으로 내리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운전은 비교적 젠틀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운전을 해보셨으면 일본의 운전은 정말로 쉽습니다. 단 한국보다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방국도는 정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단 오사카는 예외입니다. 오사카의 도심에서 운전하실 때는 여기는 일본이 아니다, 서울이다, 부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운전하세요. 되게 험악합니다. 클락션도 많이 눌러요. 오사카는. 신호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본은 직진 신호 파란불일 때 좌회전을 하는데 동시에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횡단하시면 서 계시고 사람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신용카드를 못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식당은 거의 현금이 필수입니다. 슈퍼도 현금만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 여행하면 빨래도 고민이죠. 빨래는 빨래방, 일본말로 코인란도리에서 하면 되는데 지방마다 많은 편입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번 모아서 세탁하면 되는데 세탁과 건조까지 약 1200엔, 12,000원 정도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IT 후진국에서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치노에키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곳도 있고 스타벅스나 맥도널드에 무료 스팟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서 다음 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적극적인 댓글은 큰 힘도 되고 좋은 컨텐츠의 아이디어도 됩니다. 저는 비록 일본에서 캠핑카를 타고 있지만 옷장 캠프를 통해서 같은 캠퍼로서 아니면 예비 캠퍼로서 많은 소통과 공감,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